네, 안녕하세요. 평소에 이렇게 대면으로 이렇게 뵙거나 또 심사 때 뵀던 고객분들한테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인사를 또 드리게 돼서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말씀드린다기보다 준수평가, 그러니까 컴플라이언스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차원을 ISO 45001과 함께 같이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요. 이 자료는 우리 성급 ISO 인증 고객의 일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작성된 자료라서 모든 법적 의무는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세한 내용은 관련 법을 참고하실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일단 불리고 있고요. 내년 1월 27일 발효 예정에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간 유예가 됐기 때문에 지금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인증 고객의 절반 이상 고객분들은 지금 5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거나 유튜브를 혹시 보시게 되는 우리 중소기업에 종사하시는 고객분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컴플라이언스를 가져가는 게 이제부터 좀 필요하겠구나 하는 부분을 좀 인식을 좀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게 연관성이 좀 맞아야 실제 4번의 처벌로 이어지게 되게 되겠습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 산업재해 또는 중대 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되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 인과관계, 그러니까 2번과 3번의 인과관계가 입증이 돼야 이제 처벌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처벌 내용은 가혹합니다. 이제 사망 시 징역 1년 이상이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산업법에는 이제 이하라는 어떤 그 리미트가 있었는데 이거는 징역 1년 이상이라는 이런 좀 강한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 2번과 3번의 인과관계를 어찌됐건 법정에서 상당히 다툼이 예상되고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결국 그 사고 처벌을 방지하는 차원의 컴플라이언스 준비보다는 결국은 이제 안전보건 확보의 의무, 그러니까 시스템의 역량을 고도화하는 것에 초점을 갖춰지면서 자연스럽게 사고 발생을 막는 쪽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공장을 갖고 있는 어떤 기업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자는 본사 경영 책임자, 사업주가 되실 수 있고 또 대표이사로 선임된 분이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산안법의 처벌 대상자는 또 별개로 또 처벌을 하기 때문에 그 현장의 어떤 현장 책임자 또는 소장 또 현장에 계신 어떤 관리 감독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현재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현재 판결된 사례는 없지만 어쨌든 조금 보수적으로 법조계에서 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비교 내용은 이런 비교 자료는 인터넷 또는 유튜브에 얼마든지 있지만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은 좀 새로운 개념들이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죠. 맨 밑에 보시면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부분이라든지 또 어떤 안전 의무 강화의 그 부분에 있어서 도급 사업의 책임 범위가 지금 예전에는 그냥 도급을 주고 그분들이 알아서 하는 것으로 미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사고 역시도 나하고도 책임 소재가 연관되는 부분이 이번 법의 좀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중대 시민재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중대 산업재해 부분에 있어서 앞서서 말씀드린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이행 조치의 한 8가지 부분으로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의무 이행에 관한 관리상의 조치를 한번 같이 좀 보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고객분들께서는 그 평소에 ISO 시스템을 또 담당하시기 때문에 이 시행 영상에 나온 이 관리체계 이행 조치 부분이 되게 익숙하게 보이실 수 있겠습니다. 앞서 우리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시스템의
PDCA 개념이 여기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뭐 한번 보면 뭐 안전보건 목표, 경영 방침 설정, 뭐 5장 또는 6장에서 우리가 다뤄지고 있죠. 그다음에 뭐 업무 처리 절차, 뭐 프로세스라든지 뭐 KPI 설정하는 것들, 그다음에 인력 배치나 예산 부분은 뭐 7장의 지원에서 다루고 있고요. 뭐 또 위기 대응이나 비상 대응 절차 부분도 8장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도급 시 평가 기준 절차 역시 우리 지금 또 7장, 8장에서 지금 다뤄지는 부분이라 사실상 그 ISO 45001 또는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갖고 계신 사업장에서는 이 부분이 기존의 시스템의 어떤 확대 차원에서 보되, 다만 여기 보면 그 이행 주기가 법에는 반기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 작업장에서는 뭐 1년에 한 번 또는 반기보다는 좀 더 길게 그 텀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법에서는 어찌됐건 반기라는 부분을 명시를 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 더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관리상의 조치를 보면 반기 1회 이상의 점검 결과 확인 조치. 그러니까 우리 보통 내부 심사를 이걸로 혹시 생각을 하신다면, 내부 심사는 뭐 1년에 한 번 보통 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관행입니다만은, 반기 1행 이상이라는 것은 결국 그 1년에 2번 정도의 어떤 그런 조치들이 좀 필요한 사항으로 식별이 됩니다. 특별히 그 안전보건 교육 관련해서 우리가 그냥 실무자들이 받는 관리 감독자라든지 관리 책임자가 받는 교육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그 경영자, 그러니까 보통 CEO의 교육 요건을 이렇게 법에서 명시한 경우는 산안법에 없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상에는 지금 이것이 언급돼 있고, 어찌됐건 이 부분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분도 상당히 좀 기존 법보다는 강화된 과태료가 지금 나와 있다는 법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법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 시스템으로 보면 이제 45,001이 웬 말이냐 뭐 이렇게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45,001의 전신인 18,001, 오사스 18,001을 그 타임라인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 아무래도 서구권에서 먼저 이런 안전보건 시스템이 도입되고 검토되어 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국제적인 합의로 ISO로 안전보건 시스템이 들어온 것은 사실 가장 최근의 일입니다. 불과 3년 전에 2018년에 이제 도입이 됐거든요. 어떻게 국제적으로 안전보건에 대한 스탠다드가 이제 도입이 됐을까라는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다양한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그 강화된 조치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세계적으로, 그것도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강화되고 있고 부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이런 사람의 안전 이런 부분들이 또 ESG와 또 연계가 돼서 강화가 되고 있고, 그러한 그 강화 조짐에 연계해서 지난 불과 3년 전에 이제 ISO 스탠다드로 정식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45,001의 목차만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뭐 1장, 2장, 3장, 4장인데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한 부분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상의 요구 사항들과 연관이 있는 부분을 그냥 교육 목적상 제가 이렇게 일부 식별을 좀 하게 됐습니다. 4장에서 내외부 이슈, 이해관계자 요구 사항들을 확인하는 것이 결국은 근로자의 의견도 청취하고 그 모니터링하고 또 그분들과 커뮤니케이션한 채널들을 갖추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고요. 뭐 5장, 6장 이 부분 앞에서도 언급을 했으니까 한번 뭐 자료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100% 중대재해기업법 처벌법을 커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기업이 갖고 있는 역량 또 관심도 또 그것을 주기적으로 다루는 툴은 시스템만한 툴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같이 링크로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7장, 8장 이렇게 연계가 돼 있고요. 여기 이제 조달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도급, 용역, 위탁 등에 대한 부분들이 8.1.4장에서 그 조달을 준 그 업체의 안전보건 성과가 우리하고 연계되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조금 더 보고 싶은 것은 9.1.2의 이제 준수 평가입니다. 예, 영어로 하면 이제 evaluation of 뭐 compliance 이렇게 지금 원문에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보게 될 거고요. 결국은 이 시스템의 목적은 지속적 개선이라는 부분을 좀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결국 안전보건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무한 반복하는 활동을 지속적 개선이라 하고, 그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우리 기업들은 ISO 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먼저 컴플라이언스를 체크하려면 어떤 컴플라이언스를 정의를 해서 그것을 도입을 할 거냐라는 부분을 6.1.3항에서 저희가 법적 요구사항하고 기타 요구사항을 기업의 어떤 갖고 있는 사업 범위 또 스코프 그러니까 역량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정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그냥 정하는 건 아니고 문서화된 정보로 유지를 하셔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작업들을 하시게 되고요. 그렇게 설정된 6장에서 설정된 어떤 우리만의 컴플라이언스 기준들을 이제 잡아 놓으셨으면 그것을 활용해서 어떠한 주기로 평가할 것이냐, 그 다음에 준수 평가를 했는데 뭐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 또 그 법적 요구 사항에 대한 지식과 이해, 그 지식과 이해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관련된 내용과 관련된 뭐 리스크 평가 전문 교육을 듣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갖고 계신 전문가를 영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결과대한 내용은 문서화된 정보가 있으셔야 나중에 법적인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례는 사실 우리 성급에서 실제 인사팀 등에서 이렇게 우리 검사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서 또 만드신 자료들을 제가 일부 허락을 받아서 우리 좀 가공을 했고요. 뭐 꼭 이렇게 준수평가를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도 준수평가를 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를 같이 공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크게는 이제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 안전보건 확보 의무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 체계를 확립해라 라는 부분을 크게 4가지로 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설정하고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고 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조직을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는 것을 일단 그 체계 수립의 어떤 기본 플랜 단계로 수립을 하였고요. 뭐 그거에 대한 다양한 사례 또 뭐 이해관계자 어떤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뭐 노사협의회가 있으시면 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청취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봤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관련한 조직과 인력의 강화 부분입니다. 관리 책임자가 지금 뭐 지정이 돼 있는데 실제 효과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분이 관리 책임자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 변경을 하시는 것, 또 관리 감독자가 기존에는 뭐 어떤 한 지역에만 돼 있던 것을 운영 효과성을 위해서 뭐 파트 관리 감독자 그 위에 그룹장 총괄 관리로 권한과 책임을 분산해서 관리 감독자를 선임하는 방법, 또 안전 보건 관리자 선임하게 돼 있는데 우리 회사는 보니까 보건 관리자는 선임이 안 돼 있더라.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 보건 관리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고려하실지, 또 규모가 되시는 분들은 이미 전담 조직이 있겠습니다만은 규모가 애매하게 걸리는 부분 같은 경우는 뭐 필요시에 TFT 같은 것들을 우선 운영하시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예산, 교육, 비상대응, 3자 도급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비상대응 부분은 이제 뭐 실제로 훈련을 하시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이 안 된다고 하면 도상훈련 차원에서 한번 시나리오 대응으로 하시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기록들 갖고 계시는 게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또 3자 도급과 관련해서 뭐 사내 상주 협력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안전 수준을 정하고 가져갈지는 고용노동부의 도급 사업 안전 보건 관리 운영 매뉴얼이라는 게 또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계약 단계부터 우리 회사의 상주 협력사에게는 적어도 뭐 필요하시면 ISO 뭐 45001을 도입하시든 코샤 MS를 도입하시든 아니면 그와 유사한 자체 시스템을 갖도록
계약 단계에서 그것을 요구해서 그분들의 운영 성과를 우리 도급 어떤 성과로 또 가져가는 방법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는 이제 점검 및 보고 안전관리 점검 및 보고 체계인데요. 이 부분이 조금 ISO하고는 좀 다른데 우리가 보통 경영 검토를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 법에서는 반기 1회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씩 안전보건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렇게 지금 결과 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안전보건 의행 여부 점검 결과 보고 미이행상 조치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시스템에서는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이제 경영 검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뭐 경영 검토를 1년에 2번 이상 뭐 할 것을 이제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요. 반기의 어떤 성과 보고 차원에서 지금 우리 경영 검토 요구사항을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캡처를 해놓긴 했는데 적어도 여기서 꼭 챙겨야 되는 어떤 그 D항이죠. 사건, 부적합, 시정조치, 지속적 개선, 모니터링 측정 결과, 법적 요구사항 및 기타 요구사항에 대한 준수평가 결과, 심사 결과, 근로자 협의 및 참여, 리스크와 기회 뭐 이런 실질적인 내용들은 반기에 한 번씩 점검을 하신 부분으로 해서 약식의 경영 검토를 하시고 연말에는 원래 하시던 A부터 G항에 따르는 그런 경영 검토를 수행하신다면 법적 결국에는 지금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관련된 점검 체계가 확고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금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 기존에 우리가 준수평가를 한 사례들을 볼 건데 먼저 좀 잘 되고 있는 사례를 먼저 좀 이게 뭐 꼭 100점짜리 사례는 아니고요. 저희 이제 심사원 분들께서 보시기에 심사를 통해서 이런 내용으로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어떤 법규가 있으면 법규에 대한 최근 개정 현황이 있어야겠고 그 법에 대한 간략한 내용들이 적히고 그게 과연 우리 회사하고 적합한지 아닌지 여기까지는 대부분 잘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법이 주는 어떤 요구사항에 대한 우리만의 워딩, 그러니까 우리만의 코멘트, 우리만의 의미 있는 조치들을 담는 것까지 연계되는 부분은 많이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회사의 같은 경우는 어떤 법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하고 또 평가를 했을 때 코멘트로서 또 자기들이 추가적으로 경영상에 또는 생산 라인 또는 작업장 배치 상황에서 관련된 우리만의 코멘트를 담고 있고요. 또 그거와 관련된 자체 문서 현황, 또 이거와 관련된 과태료는 이렇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한번 정리한. 그래서 그 법규 등록도와 중수평가 내용을 같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례라고 보여지고요. 또 다른 사례도 한번 보시면 뭐 어떤 관련 법과 그 평가 항목들이 있고 그 산업안전보건법 34조에 의한 내용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 이제 그 법에 대한 운영 책임 부서를 지정을 했고 그 책임 부서가 평가 결과에 대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까지 이렇게 식별한 사례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준수평가라는 부분들을 컴플라이언스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할지를 아까 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고 그것을 이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서 평가까지는 잘 하시는데 누가 평가를 할 거고 평가가 잘 된 부분 또는 잘 못된 부분에 대한 의미 있는 그 다음에 행동을 연계하기 위한 조치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조금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그냥 법규관리대장 해가지고 뭐 본인들 사업체와 관련된 그냥 법들을 쭉 열거를 하시고 그 담당 부서는 어디다라고 이제 이걸 준수평가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시는 경우가 있었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이 법이 우리랑 적합한지 이 법의 내용이 지금 시행령이 1조부터 뭐 100조까지 있는데 어떤 조항이 우리한테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식별이 안 되고 있고요. 또 안전보건 여기 같은 경우는 실행부서 뭐 전부서 해놓고 평가 결과는 다 예스. 노의 경우는 평가 결과가 만약에 안 맞다 하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후속 조치를 할 건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 건지에 대한 그런 추가적인 코멘트는 또 부족한 사례로 보이고요. 여기 준수평가 같은 경우는 뭐 주기도 정하고
그거와 관련된 과태료도 정했습니다만은 어느 팀에서 누가 하는지 또는 추가적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좀 부족하지 않나 라고 해서 지금 몇 가지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금 더 잘 대응하시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스템의 고도화가 필요하고, 또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준수평가라는 부분이 있어서 요즘에는 이제 이런 산업안전보건 법령 요지에서 꼭 필요한 우리 업종이 서비스업이다, 우리 업종이 제조업이다, 우리 업종이 건설업이다 하면 그 부분들을 법령 요지로 잘 정리가 된 부분들이 지금 그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지금 자료실에 잘 있고요. 요청을 하면 그 인쇄물로도 기업별로 이렇게 배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업종에 필요한 그 특히 벌칙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 우리 또 작업자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은 상시 이렇게 게시를 통해서 우리 회사에서 손해 보는 일들이 없도록 이렇게 또 준비하는 것도 준수평가의 추가적인 후속 조치로도 권고드리는 사항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제가 오늘은 뭐 간단하게 45,001과 준수평가의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이후에 이제 발표하실 우리 송고식 위원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 또 우리 지금 현재는 이제 컴플라이언스를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비욘드 컴플라이언스가 되겠거든요. 그 문화적 안전 문화가 정착되기까지 그것이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지도 함께 나눠주시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